여기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의 말에 거대한 국제국방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 수십 기의 미사일을 보유한 초강 대국들조차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며 뜻밖에도 미국 대표가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 못하실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핵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가리키며 한 말에 회의장 분위기는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핵보다 무서운 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대규모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 백악관 군사자문위원 존 마틴입니다. 그날 비공개 고위급 세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동북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마쳤을 때였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러시아 국방차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핵도 없는 나라가 안보를 논하다니 좀 웃기는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이 맞장구를 쳤죠. 결국 미군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나라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인사는 아예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핵클럽에도 못 들어온 나라가 무슨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한국 대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중국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회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직접 봤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너무 얕보시는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들이 핵은 없을지 몰라고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코웃음을 쳤죠. 미국이 한국을 감싸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맹국이니까요. 동맹국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조차 따라가기 힘든 영역에 들어서고 있죠. 프랑스 장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깐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30년 넘게 군사 전략을 다뤄온 경험상 이런 순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핵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까? 여러분 중 누가 진짜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다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리고 그 무기들은 핵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핵보다도 더 위협적이죠. 오늘 여러분이 조롱한 그 나라가 만든 무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위협적인 무언가죠. 중국 대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럽연합 대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방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프랑스 장관은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없으면 북한도 못 막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무슨 안보 전략을 논한다는 건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패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방패는 아닙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비아냥거렸어요.
결국 의존적 관계라는 뜻 아닙니까? 미국이 손 떼면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위산업 수출 현황이 떠 있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팔고 노르웨이에 전투기를 납품했죠. 독일 대표가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무기 수출은 하는데요.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나라들은 기존 기술을 개량해서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화면에 K2 흑표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을까요?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 기술 바탕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그걸 우리도 상상 못한 방향으로 발전시켰어요.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의 군사기술은 이제 우리 미국조차 배워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아이언돔 시스템은 이스라엘 원본보다 요격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우리 미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이 만든 아이언돔 KM 시스템은 실제 북한 무인기 침입 때 100%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면에 한국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발사 능력까지 갖췄어요.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그겁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실제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수행 능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유럽연합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다는 겁니까? 다음에 보여드릴 무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중국 대표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뭔가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무기라고 하지만 결국 기존 서방 기술을 복제한 수준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마치 중국 대표가 핵심을 찔렀다는 듯이 우쭐해했죠. K2 전차나 전투기 같은 것들도 서방 무기를 따라한 복제품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러시아 국방차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존 무기를 약간 변형한 복제품 수준이죠. 프랑스 장관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국제 협력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완전히 독자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어요. 중국이 복제품을 말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회의실이 싸늘해졌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젠스모 전투기는 미국 F-35와 놀랍도록 닮았네요. 우연의 일치겠죠? 유럽 대표들 몇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라고요? 저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 항공모함,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모든 게 기존 무기와 놀랍도록 닮았어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국방차관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화면에 K2 흑표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엔진부터 포탄까지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 고유 기술이에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드 대신 선택한 겁니다. 영국 대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독자 기술입니까?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엔진은 세계 최고 출력을 자랑해요. 한국형 사격 통제 시스템도 완전히 독자 개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F-X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한국형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엔진, 스텔스 기술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 독자 기술입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복제 아닙니까? 복제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겁니다. 누구를 따라한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전 성능이에요.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실전에서 압도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결과입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술력과 실전 데이터는 지금 여기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그들의 기술은 현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중국 대표만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죠.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메시지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고 필요하면 반격할 수도 있다는 선언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무5 실사격 영상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속도부터 보시죠. 마하 10 이상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놀랐습니다. 마하 10요? 시속만 2000km예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10분이면 도달합니다. 영국 대표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어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정밀도를 보세요. 몇 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타격합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안해했어요. 그 속도로 그런 정확도가 9톤 이상의 탄두가 수직으로 내리꽂힙니다. 화면에 지하 벙커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초대형 벙커도 한 방에 관통해서 파괴합니다. 중국 대표가 긴장했습니다. 사거리는요? 공식적으로는 800km입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더 멀리 갑니다. 독일 대표가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탐지는 가능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발사 후 탐지 시간이 극도로 짧아요. 저는 레이더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늦게 포착됩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유럽연합 대표가 충격받았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 미군도 합동훈련에서 현무 발사를 놓쳤습니다. 너무 늦게 잡혔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이 핵을 보유하고 계시죠? 근데 핵 쏠 수 있습니까? 프랑스 장관이 당황했어요. 핵을 사용하면 전 세계가 적이 되고 핵 보복이 따라오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쏘지도 못하는 무기를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은 강력하지만 정작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예요. 하지만 현무는 다릅니다. 화면에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다시 나왔어요. 현무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현실적 전략 무기입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말을 못했습니다. 현무는 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핵심 시설을 지우는 데는 이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없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 중국의 지휘부, 러시아의 전략기지. 어떤 벙커든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까? 이미 배치 완료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현무1부터 현무5까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이 준비돼 있어요. 영국 대표가 불안해했습니다. 핵 없이도 그런 파괴력이. 그래서 현무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를 건드리면 핵 없이도 여러분을 지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가진 다른 무기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핵이 없다고요? 그건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 한국의 원자력 시설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원자력 고속로, 원심 분리기, 재처리 기술까지. 독일 대표가 긴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 기술 강국이에요. 결심만 하면 7일이면 첫 기폭장치 조립 가능합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7일요?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고 플루토늄 추출 기술도 있어요. 핵탄두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중국이 압박하고 러시아가 도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잠깐 멈췄어요.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떨었어요. 그들은 괴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핵무기가 결합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바뀝니다. 화면에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어요. 프랑스 장관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핵 기술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도 딜레마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허용하면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중국 대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을 개발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가 핵무기로 가득 찬 화약고가 되죠. 유럽연합 대표가 걱정했어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고 러시아가 도발을 멈추고 모든 나라가 한국을 존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한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화면에 한국의 최신 미사일 실험 영상이 나타났어요. 현무 미사일도 사실은 핵탄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겁니다.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지금은 재래식 탄두를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핵탄두로 교체할 수 있어요. 러시아 국방차관이 떨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자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그런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보유한 다른 무기들이죠.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면에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합니다. 북극해나 동중국해에서 은밀 발사 가능해요. 위성 감지 회피, 잠수 발사 위치 추적 불가능합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요격 시스템 아이언빔입니다. 화면에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초고온 광선 무기로 드론과 미사일을 실시간 요격합니다. 전기 기반이라 운용 비용 매우 저렴해요.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안해했습니다. 기존 미사일 공격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극초음속 대응 시스템, 북한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사전 예측 인공지능으로 추적합니다. 중국 대표가 긴장했어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요격 경보 시뮬레이터 완성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EMP 대응 체계, 통신과 에너지 기반 시설 보호용이에요. 지하 전력망 백업 체계로 실제 EMP 실험 성공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놀랐어요. 핵 폭발 없이도 EMP 효과를 재현해서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인공지능 전투체계 K-유닛입니다. 화면에 무인 드론들이 협력해서 작전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국산 드론과 무인 자율 기반 지상 공중 병력 자동화, 인공지능이 실시간 전장 판단합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충격받았습니다. 사람 없이도 전쟁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말을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공개된 것만 일부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은 더 많아요. 중국 대표의 눈빛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그들은 핵 없이도 핵을 가진 국가보다 위협적인 실체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정밀 가공 기술이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 기술들이 군사무기로 변환된 겁니다. 영국 대표가 놀랐어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러시아 국방차관이 걱정했습니다.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조롱한 그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모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롱하던 대표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켰어요. 프랑스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무 기술 공유 가능성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기술은 한국만의 것이며 한국만이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 위에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편해했어요. 윤리적 기준이라니요? 한국은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한국이 정합니다. 중국 대표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현황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모두 한국 독자 기술입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쌓일수록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이미 조용한 기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이 나타났어요.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조선업, LG의 배터리. 모두 군사 기술과 연결됩니다.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걱정했어요.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환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경제와 군사를 분리하지 않아요. 모든 기술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불안해했어요. 그럼 한국을 막을 방법은? 막는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따라가기도 힘든 수준이에요. 프랑스 장관이 떨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대표가 창백해졌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국제법 위반 없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게임을 바꿨습니다.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독일 대표가 걱정했습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 극초음속 대응 체계,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모두 기존 무기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한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존중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국은 친구로 두기에는 너무 강력하고 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세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표어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침략당하지 않겠다. 모두가 그 문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킬 힘도 갖춘 나라입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말합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러분이 핵무기를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핵무기보다 실용적인 무기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현무 미사일 한 발이면 여러분의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떨었어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앞에서는 여러분의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앞에서는 여러분의 군대가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독일 대표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전쟁의 룰입니다.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말을 못했어요.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들이에요. 유럽연합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한국 무기들이 압도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어요. 러시아 국방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불안해했어요. 조용한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질서를 바꿔가고 있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롱한 그 나라가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강력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것인지. 영국 대표가 걱정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국방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로, 경제로, 그리고 조용한 외교로 세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세요. 회의실 전체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도 말없이 나갔어요. 유럽 대표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국 대표단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겁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한국을 다시는 핵이 없는 나라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충격은 오래갈 것 같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나라, 한국. 그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을 가진 나라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의 그림자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핵이 없어도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침묵 속에서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술은 진화하지만 그보다 앞선 건 국가의 철학입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무기를 절대 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온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침략,
수백 번의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먼저 칼을 빼지 않았던 민족. 하지만 한 번 뽑은 칼은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핵 없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무기를 자랑하지 않아서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땐 가장 정확히, 가장 빠르게 날아드는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쳐대지 않아도 휘두르지 않아도 이미 세계는 그 이름 앞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의지고 신뢰며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